낭만사주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개묘년 용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태세 토끼와 기존의 용은 어떤 관계일까요? 저 죽을지 모르고 찾아온 토끼, 욕심부리다가 쥐었던 것 놓치는 용. 용은 물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의 토끼는 물속에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을 맞대고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운명의 장난인가 봅니다. 저 죽을지도 모르고 찾아온 토끼, 같이 살겠다고 나서는 용의 가슴이 아픕니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와 용왕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갑진생 용띠입니다. 갑진생 용띠는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겠나? 물 만난 나무, 몸집 크게 불려. 뭐가 된다는 얘기죠. 돈이 된다는 얘기죠. 나무가 크게 늘어난다든지 갖고 있는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또 떼약볕에 나설 일은 없어 하니까 용은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햇볕이 나면은 허덕거리겠죠. 그러니까 올해 개묘년 물해가 왔으니까 떼약볕에 나설 일은 없다, 허덕거릴 일은 없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또 부모덕 돈복 다 있지만 거래는 진실하게. 왜 그러느냐, 요거 수생목해서 부모덕이고 요거는 목국토해서 남편덕이 되는데, 사실은 토끼하고 용하고 살을 맞대고 살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싫든 좋든 1년 태세로 들어왔으니까 1년은 살아라 그런 얘긴데, 살 수 없는 것끼리 살아야 되는데 원래 길게 갈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남편 되고 마누라 되는 것도 냉정하게 따지면 그게 거래거든요. 그 거래가 진실하지 않으면 토끼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더 쉽게 떠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고 보면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 된 이응노 화백이 1904년 갑진생 출생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1958년 프랑스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을 크게 냈던 거는 아니죠. 58년도에 이주를 해갖고 그 꼴라주 기법이라고 해서 그 잡지를 물에다가 푹 담궈놨다 그걸 진 이겨갖고 화판에다가 막 발라서 물감칠을 하는 기법으로 만든 그 추상 작품을 그 1963년도 살롱 도톤전이라고 하는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되면서 유럽 화단에 알려지게 됐대요. 그때서부터 이름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전에 62년도에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났대요. 그래서 방도 못 구하고 그 어떤 다리 밑에 가서 천막 치고 살면서 그 잡지 주워다가 물에 불려갖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집주인이 이게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해갖고 찾아와서 자기네 집으로 다시 가자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다시 가자라는 거를 이응노 화백이 안 갔다고 하는 기사인가 그런 거를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63년도 개묘년에 물을 만나갖고 나무가 이제 민물이거든. 민물을 먹고 수생목 하니까 나무가 몸집이 커진 거죠. 그런데 요 밑에 정당 거래가 남편 부인 정당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림값도 제대로 받게 됐다. 그 얘기가 되고요. 떼약볕에 나설 일은 없다. 허덕거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진년 용띠입니다. 올해 48살이 되는데 무지개 뜨는 언덕에서의 환희, 굉장히 듣기도 좋죠. 그 다음에 큰 살림 맡아놓고 욕심 과하면 안 되겠다. 또 세 번째, 조강지처 분명한데 스쳐가는 연인이 웬 말이냐. 이거 왜 그러느냐, 병화한테 개수는 남편이 되고 또 진용한테 토끼는 또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부인이지만
태양이 됐고 태양하고 물하고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태양빛이 물에 비춰져서 반사되는 물 빛이 아주 찬란합니다. 아주 무지개를 만든다고 해요. 무지개 뜨는 언덕에서의 환희. 생각만 해도 괜찮죠. 또 부인이 됐는데 위아래가 다 부인이니까 진짜 조강지천 됐는데 병화가 태양이기 때문에 어떤 집안의 살림보다는 단체의 살림 또는 국가의 살림을 맡은 그런 안주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햇볕 쨍쨍 비칠 때는 용이 허덕이거든. 근데 이 병진 자체가 머리에 태양을 이고 있는 용이니까 가끔씩 허덕일 때 많은데 이게 오래 큰 살림을 맡은 상태에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허덕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강지처 분명한데 스쳐가는 연인이다. 토끼하고 용하고는 한 이불 속에서 살기가 어렵다. 용은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토끼는 물속에서 살 수 없고 그런 관계니까 좀 갈등스러운 모습이에요. 조강지처는 분명한데 스쳐가는 연인이다. 큰 살림 맡아놓고 욕심 과하면은 곤란하다. 무지개 뜨는 언덕에서 환희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길게 있는 환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아직 계면연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는데 과거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참고를 하고 우리 준비를 하는 거죠. 목포의 눈물 그거 부른 가수 이난영 씨가 1916년 병진생 출생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전쟁 때 남편 김혜송 씨가 납북이 됐어요. 근데 그 납북되기 전에 그 악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납북이 되고 나니까 이난영 씨가 7남매를 낳는가 봐. 7남매를 포함해서 남편 김혜성이 이끌던 악단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됐는데 6.25는 50년도에 났으니까 한참 됐죠. 지금 1963년도 계면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딸, 조카, 아들 아주 맹훈련을 시켜갖고 악단도 이끌면서 김시스터즈, 김보이즈 해갖고 음악인으로 키워서 미국으로 진출을 시켰어.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살았죠. 그랬는데 자기는 또 그게 있었어요. 연인이 생겼는데 남인수도 유명한 가수죠. 그랬는데 남인수 까지 62년도 연말에 폐결핵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62년도 연말에 너무 슬프죠. 김혜송 씨도 이북으로 끌려가고 또 애인 남인수마저 죽었고 그래서 딸 김스터즈가 있는 하와이로 갔어요. 거기 가서 딸들하고 같이 출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시 63년도 8월 24일에 귀국을 했어. 남인수도 생각나고 남편도 생각나고 그래서 알코올하고 아편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65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지쳤던 거지 이 사람이. 남편은 이북에 끌려가고 애인은 병들어서 일찍 죽고 딸내미들 그 아주 맹훈련을 시켜서 1등 팀을 만들어 갖고 미국에 이제 진출시키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그게 힘들었죠. 그래서는 술 먹고 또 아편도 하고 이게 큰 살림 맡아놓고 욕심 과하면은 오래 못 가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스쳐가는 연인이 되지 않게 적당히 하실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운수 대통했다고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주년 용띠가 되겠는데요. 올해 이제 36살이 되네요. 비에 젖은 산에 굴 파려는 토끼. 커튼 치고서 토끼의 간을 먹겠다는 용. 산 내려간 여자, 물에 들어온 남자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봤는데 왜 그러느냐? 개수가 물이고 강물도 되고 비도 되고 요 개수가 부인이 됐어요. 여기 무토는 남편이 됐고 산이고 지지에서 묘는 남편
진은 부인. 요거는 앞에 갑진이나 병진이나 그대로 똑같은 거고, 이 천간에서 계수 부인이 됐고 무 남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에 물이 쏟아졌다 하는 그 얘기는 비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산에 비 오면은 산은 젖은 산이 되는데 미끄럽고 위험하고 함부로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죠. 근데 토끼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용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물기가 있어야 사는데, 그 토끼가 들어왔으니까 젖은 산에 견딜 수 없지. 그러니까 마른 산이 아니라 젖은 산에다 굴 파려는 토끼다. 좀 상쾌한 입장이 아니죠. 또 요게 커튼 치고 들어앉았다 하는 거는 산에 비가 오면 뿌해 갖고 산이 명쾌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커튼 친 것처럼 보인다고 해놨는데, 그럼 커튼 치고 누가 들어앉았느냐? 남편이 들어앉았다 얘기지. 부인은 비가 됐으니까 흘러 내려갈 거고, 부인은 산을 내려왔고 남편은 커튼 치고 들어앉았고. 근데 토끼가 들어왔으니까 토끼의 간을 먹겠다는 용, 별주부전에 용왕이 토끼 간을 꺼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산 내려간 여자, 또 물에 들어온 남자. 좀 언밸런스 됐죠. 위에서는 여자가 나가고 밑에서는 남자가 들어오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배우 최무령 씨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1928년 그 무진년 용띠예요. 그랬는데 1963년도가 그 개묘년이었거든. 근데 이제 강효실 씨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김지미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김지미 씨가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무령 씨가 무진년 용띠인데 산 내려간 여자. 그러니까 강효실 씨는 나가고 물에 들어온 토끼 해도 되겠고 물에 들어온 남자 해도 되겠고, 최무령 씨가 김지미 씨한테로 들어왔으니까 이혼하고 들어왔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최무령 씨하고 김지미 씨하고 오래 살지를 못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토끼하고 용하고 만났을 때 길게 갈 수 있는 인연이 안 돼요. 올해 만약에 무진년 용띠가 결혼을 한다 했을 때 전후좌우를 살펴야 되는 게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을 내려간 여자, 그냥 애인이 산을 내려간 게 아니라 부인이 나간 거예요. 그거를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진생 용띠가 되겠습니다. 올해 24살이 있고 84살 용띠가 있는데, 이게 녹슨 칼에 다치면 토끼똥이 약이라네 하는 얘기,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어둠 속에 칼, 남 모르게 먹는 것 있어. 자식 위에 칼 쓰고 남의 목숨 움켜쥐어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개수가 경금한테는 자식이 되고 또 경금은 부모가 되는데, 이게 총칼이에요. 근데 이 총칼이 물에 젖었다 말랐다 하면은 이 총칼이 녹이 슬어요. 그래서 칼에 다치기가 쉬운데 84살 된 사람은 잘 안 다쳐요. 노인네가 돼서 워낙 조심스러우니까. 혹시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뒤뚱거리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조심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24살 된 사람들은 많이 안 당해봤기 때문에 칼에 다쳐도 난 상관없어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게 녹슨 칼이 됐으니까 위험하다. 녹슨 칼에 다치면 거기에 그냥 연고 정도 발라갖고는 안 돼요. 파상풍 치료도 다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런 얘기 있죠. 토끼가 용궁에 끌려갔는데 용왕이 토끼 세워놓고 간을 꺼내려고 하니까 토끼가 바위 위에다가 간을 널어놓고 왔다. 내가 가서 간을 갖고 오겠다 하고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해서 다시 별주부 등에 타고 나와갖고 거북이한테, 야, 세상에 간을 바위에다 널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느냐?
이거나 갖다 먹어라 해갖고 자기 똥을 던져줬대요. 토끼 똥이 약이라네. 이거 참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또 경금이 칼인데 이게 강물, 어둠 이렇게 되니까 어둠 속에서 칼을 쓴다. 어둠 속에 칼을 쓰면 사고 치는 거죠. 안 보이는 칼을 휘두른다. 그러면 사고 치는데 토끼가 용한테로 남편이 돼서 들어오니까 갖고 들어오는 게 있겠죠. 어둠 속에 칼, 사고 치고서 먹는 거 있다. 사고 치고 먹는다 하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좀 쌈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어둠 속에 칼을 왜 쓰느냐, 자식을 위해서 칼 쓴다 하는 얘기고, 요게 남의 목숨 움켜졌다 하는 얘기는 토끼가 용한테 들어왔으니까 토끼 남자가 물속에서 오래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목숨 움켜졌다. 용이 토끼의 목숨을 움켜졌다. 근데 별주부전에서는 토끼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상천외하게 용을 속여갖고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겪어봤는데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무진년생이 최무령 씨였는데 김지미 씨가 경진생이에요. 1940년 12살 아래 이제 띠동갑인데 그 양반이 63년도에 간통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다가 위자료하고 최무령 씨가 그때 빚이 있었대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빚 다 갚아주고 풀려나와서 최무령 씨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녹슨칼에 다친 거지. 그래도 위자료하고 빚 다 갚아주고 최무령 씨하고 결혼을 하고 어둠 속에 칼 쓰고 남모르게 먹는 것 있고 또 남의 목숨 움켜쥐고 그때 최무령 씨를 꽉 움켜줬다고도 해야 되겠죠. 강효실 씨하고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올해 24살 먹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 타령도 할 수 있겠지만 84살도 무서운 일을 저지르려면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노련하게 어둠 속에서 남모르게 칼 쓰고 먹는 것도 있겠다. 남의 목숨 움켜쥐려고도 하겠다. 근데 그게 길게 가는 게 아니다. 토끼하고 용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거 명심하셔갖고 올해를 슬기롭게 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진년 용띠입니다. 올해 72살이 있고 12살이 있습니다. 민가 멀어져도 찾아오는 것 있어. 밀려나가는 이한테 벼슬 얻겠다고 쫓아와. 동생한테는 밀려도 남한테는 안 밀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임은 바다고 개는 강물입니다. 바다는 형님이고 강물은 동생인데 강물이 바다에 들어왔으니까 바다가 밀려나가요. 썰물이 되니까 밀물돼 있을 때는 이 바다가 해안 깊숙이 들어와서 사람 사는 데하고 가까워지는데 썰물이 돼서 멀리 나가니까 그 민가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가하고 멀어진다. 동생이 밀고 나간다. 어떤 사람들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멀리 나가니까 그럴 수 없게 됐다 얘기예요. 멀리 떨어졌다. 그런데 그래도 찾아오는 거는 있다 얘기예요. 토끼가 그 벼슬 얻겠다고 용궁에 찾아갔듯이 민가 멀어져도 찾아오는 것 있다. 또 그 다음에 밀려나가는 이한테 벼슬 얻겠다고 쫓아와. 바다는 밀려나가는데 이 토끼가 용한테 찾아왔으니까 밀려나가는 이한테 벼슬 얻겠다고 쫓아와. 조금 한심한 입장이죠. 그리고 동생한테는 밀리는데 남한테는 안 밀린다. 동생한테는 밀려도 남한테는 안 밀려. 그러니까 요거는 동생, 후배, 아래 것들한테는 밀려도 남한테는 안 밀린다. 자기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들한테는 안 밀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52년생 임진년 출생이라고 그 위키 백과라든지 인터넷상에 공인이니까 다 나와 있죠. 근데 1952년생 임진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72살이 되고 또 임진년 용띠는 12살이 되는데
1963년도 개묘년인데 그때 그 부산 영도구 그 신선 성당에서 구호 식량을 배급받았대요. 그때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근데 민가 멀어져도 찾아오는 곳 있어. 그러니까 성당이 민가하고는 좀 멀리 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시 또 60년 지나서 올해 개묘년을 또 만났어요. 작년에 청와대에 계시다가 임기가 끝났으니까 저기 양산 사저로 이제 내려가셨는데 민가하고 당연히 멀어진 거죠. 민가 멀어져서 찾아가기 힘드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찾아오는 거 있겠죠, 당연히. 또 요 문제도 돼요. 밀려나가는 이한테 벼슬 얻겠다고 쫓아와. 그것도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동생한테는 밀려도 남한테는 안 밀려. 민가 멀어져도 찾아오는 것 있어. 밀려나가는 이한테 벼슬 얻겠다고 쫓아와. 동생한테는 밀려도 남한테는 안 밀려. 아, 저희 언니가 임진년 용띠가 있는데 제가 올해는 그 언니한테 가서 신세 좀 지고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언니가 저기 해외에 살거든요. 잘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용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